SSI 미덕 코리아의 오거나이제이션 유승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. 유승님은 현재 라운시큐에서 DID 사업기획 그리고 DID 얼라이언스에서는 정책기획 일을 하고 계십니다. 주제는 DID에 대한 개념 정리를 위한 트러스트 모델 온 더 트러스트리스 시스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소개받은 유승이라고 합니다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다 해가지고 그것도 걱정이 되셨을 텐데 또 앞에서 또 수색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고 오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. 다음번에 좀 캐주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상한 자리 말고요. 좀 캐주얼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불과 한 1년 전에 그 DID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. 그 당시에는 그 국어로 된,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 DID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, 또 최근에 이제 키사에서 블록체인 시범 사업 중에 이 상당수가 DID와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들이 있었고요. 또 제 주변에서 이제 그 업무적으로 좀 만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 DID를 어떻게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보면서 DID라는 것이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또 관심들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업계에 계셔서 이 DID라는 걸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, 또 혹은 DID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좀 미덕을 했었거든요. 그때는 제가 그 DID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사업에 적용하려면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인가, 이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, 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서울에서 하는 첫 공식적인 행사다 보니까 이 신원이 가지고 있는 신원의 함의와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이 DID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를 좀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Trustful Model on the Trustly System이라는 내용이고요. 그래서 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기에 계신 분들이 DID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이 어떤 하나의 주체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데이터나 신원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DID라는 개념은 사실 아까 심재원 님께서 발표를 하셨다시피 Self Sovereign Identity, 즉 자기 신원 주권이라는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소버린에서는 이 Self Sovereign Identity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중앙화된 어떤 주체의 그 중개 없이 하나의 개인이 자신의 그 신원을 소유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무브먼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DID라고 하는 것은 그 식별자로서의 DID라고 하는 것은 검증 가능하고 탈중앙화된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식별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DID가 아마 이제 들어오시면서 그 DID 번역된 내용들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. 이 DID가 궁금해서 아마 그 책자를 보시면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좀 약간 그 용어상에 좀 오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DID가 결국에는 SSI
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, 우리가 이제 DID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SSI, 그러니까 Self Sovereign Identity를 꿈꾸고 있지만, 현재의 이 우리가 얘기하는 Self Sovereign Identity가 구현되는 방식은 궁극적인 그 Self Sovereign Identity는 아니고, 이 궁극적인 Self Sovereign Identity를 우리가 위에서 여러 단체들, 뭐 W3C나 뭐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노력하고 있다 정도를 현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SSI라는 개념은 사실 뭐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. 사실 그 예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좀 이것들을 구현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이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그 중개자가 없이 이 어떤 신원의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, 이럴 경우에는 이 피어 투 피어 간의 그 신뢰 문제를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좀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죠.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의 시작이었던 이 비트코인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이 배경을 좀 아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발표가 됐을 때 그 부제가 피어-투-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효율적인 P2P 버전의 화폐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죠. 근데 이제 이 P2P 네트워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, 보장하기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거를 이제 더블 스pen딩 문제라고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중개자가 필요했었던 거죠. 근데 이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서 앱스트랙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, 이 P2P 네트워크 상에서 그 더블 스pen딩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한 겁니다.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, 이 분산 원장과 합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트러스트리스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. 이것이 저는 비트코인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비트코인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와 그리고 이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해결했던 문제를 가지고 이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를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SSI에 있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중개자 없이도 신뢰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SSI라는 기존의 개념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이네이블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아까 앞서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블록체인이라는 형식으로 신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신뢰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의 형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. 그래서 Verifiable Data Registry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SSI의 뭐 개략적인 내용이랑 그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렇다면은 이 셀프 소버린 이상적인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실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이 궁극적인 의미의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는 이 이슈어가 곧 홀더가 되는 홀더가 곧 이슈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자신이 신원에 관한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필요도 없고, 그 정보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고,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곧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그 상황, 그야말로 진짜 피어 투 피어 그 신원 인증이 가능한 상태를 저는 이제 그 궁극적 의미의 SSI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하지만 이제 아까 발표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Verifiable Credential 모델을 보면은 이슈어가 홀더와 별도로 제 이제 서드 파티로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두었던 이유는 현재로서는 이 홀더가 이슈어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이제
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리얼월드에서의 그 신원 인증 방식 혹은 그 개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저희가 그 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? 그것들의 이제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 국가에서 발행한 그 신분증, 아니 그 국가에서 발행 인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국가에서 이것을 보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.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신뢰의 근원이 국가에 있다라고, 내 신뢰의 근원이 국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뭐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자격 인증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내가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이 도장이 찍힌 이 증명서가 없이는 내가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뢰의 근원이 기업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검증하려고 하는 이 베리파이어가 이 개인에 대해서는 너는 믿을 수 없지만 이 국가나 어떤 기업이 그것들을 보장해 준다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,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신원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. 온라인에서도 뭐 많이들 사용해 오셨겠지만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인증기관에서 그것들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의미고요. 또 통신사 본인인증 같은 경우에도 통신사에서 신원을 제공하는 그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이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신뢰의 근원으로서의 중개자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어렵고 이 DID 역시도 이 커다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SSI라는 관점에서 W3C의 이제 DID나 VC 모델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 개념적으로는 대충 이해는 되지만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지가 좀 않더라고요, 명쾌하게.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탈중앙 신원 인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SSI와 현재 구현되고 있는 현실에서의 그 SSI가 이렇게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뭐 헷갈리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 여러 가지 그 상반되는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SSI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SSI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트러스트리스 시스템 위에 세워진 트러스트풀 모델이다. 아까 뭐 레이어를 말씀을 하셨었는데요.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각각 상반된 것 같아 보이는 그 두 가지 레이어가 동시에 이제 이 SSI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트러스트풀 그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트러스트풀 레이어는 신원의 그 트러스트 앵커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 어떤 한 주체에 대한 신원의 보증은 철저하게 그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뭐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. 네,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신뢰의 근원 이거고 이 부분은 오프체인의 영역이고 또 중앙화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트러스트리스 레이어는 이 검증된 신원, 그러니까 이 신뢰가 보장된 신원의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? 방식으로서의 프로토콜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온체인의 영역이고 그 탈중앙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
그래서 이 트러스트 레이어와 이 프로토콜 레이어 그리고 오프체인과 온체인 중앙화와 탈중앙화라는 이런 상반된 개념들이 여기저기서 좀 충돌이 나기 때문에 누구는 이 SSI가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동의를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이게 무슨 탈중앙화된 거냐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완전한 의미의 탈중앙화된 SS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신암 확인의 패러다임상 이 두 가지 레이어를 따로 떼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그 W3C의 Verifiable Credential에서 크리덴셜 모델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, 거기서 DID를 통한 신원 인증의 필요 조건으로서 트러스트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슈어에 대한 신뢰입니다. 베리파이어는 크리덴셜을 발급한 이슈어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. 어떤 제3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 검증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서 그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홀더와 베리파이어는 이슈어가 주체에 대한 진실한 크리덴셜을 발행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게 폐기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것이 이제 이슈어에 대한 신뢰에 대한 내용이고요. 다음으로는 크리덴셜 자체에 대한 신뢰입니다. 이 크리덴셜이 내가 신뢰하는 이슈어가 발행한 게 맞고 전송 혹은 보관 과정에서 위존되지 않았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. 또 Verifiable Data Registry에 대한 신뢰입니다. 분산 원장 혹은 그 블록체인이 올바른 기록을 담고 있고 설령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. 다음으로는 레포지토리에 대한 신뢰입니다. 저장소에 대한 신뢰인데, 홀더는 크리덴셜이 이 레포지토리에 안전하게 저장이 돼 있고 보통 이제 자신의 기기 뭐 이런 쪽에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데요. 안전하게 저장이 됐고 이 홀더 이외에 누구도 배포할 수 없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신뢰가 떨어진다면은 그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크리덴셜 베리파이블 데이터 레지스트리 레포지토리는 사실 이제 온체인의 영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죠. 아까 재훈님 발표 자료 보면 이 두 가지 레이어가 있었는데 그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인 건데, 아까 휴먼 트러스트 레이어라고 표현하셨는데 요거는 그 영역입니다. 이 부분은 오프체인의 영역이죠. 그래서 이걸 기술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완전한 의미의 탈중앙화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SSI에서 어떤 부분이 중앙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탈중앙화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구분을 해보는 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죄송합니다. 이 글자들이 잘 안 보이죠. 제가 이 작성할 때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좀 안 보일 것 같은데요. 저희 자료 나중에 공유를 하니까 그때 좀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. 우선 중앙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.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우선 신뢰의 근원이 중앙화되어 있습니다.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보장하지 않는 주장, 클레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. 그리고 그 개인 정보의 저장 역시 중앙화되어 있습니다. 보통 이제 DID를 사용하면 나만이 정보를 뭐 소유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, 사실 현재 구현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. 기존의 이슈어들이 자신들의 DB의 그 개인 식별 정보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죠.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 홀더에게 그 VC를 던져주는 거고요. 또 우리가 받은 그 VC를 바탕으로 또 우리가 베리파이어에게 어떤 정보들을 던져주지 않습니까? 물론 이제 그 던져주는 그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, 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냥 그 클레임 정보, 누구누구는
15살이다. 뭐 이런 정보들을 그냥 던져주는 거거든요. 결국에는 이슈어도 그렇고 베리파이어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정보들을 다 가지게 되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개인식별 정보의 저장 역시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 베리파이어블 크리덴셜의 어떤 발행 그리고 만료 그리고 폐기의 권한 역시 이 이슈어가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앙화된 것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덴티파이어와 이 홀더를 바인딩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아까 그 그러니까 이 DID를 가진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까 그 VC 모델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. 떠올려 보시면은 이 VC의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먼저 DID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아까 긴 문자들 있지 않습니까? 그것들을 우선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. 이 만들었다면은 이 DID가 내가 맞는지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. 실체적 개인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KYC를 한번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슈어에 제가 갓 발급한 DID가 있습니다. 그걸 가지고 이슈어한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병적 증명서를 떼줘라고 하더라도 이 DID를 가진 사람이 나라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한번 KYC를 해야 됩니다. 그 경우에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어떤 공인 인증서, 휴대폰 인증, 카드 인증 이런 걸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중앙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그 와중에 탈중앙화된 또 영역들이 있습니다. 그것이 뭐냐면은 이 검증된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아니죠. 검증이 아니라 신뢰를 가진 이 개인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은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. 그걸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까 DID를 나만이 생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DID는 그 URL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URL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딘가에서 임대를 해와야지 쓸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. 제가 마음대로 www.com이라고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이 DID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냥 임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든지 혹은 아까 그 Verifiable Data Registry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블록체인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 자체가 탈중앙화되어 있다. 그리고 이 검증하는 방식이 또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. 아까 VC를 발급받는 그 과정까지 모두 다 끝이 나게 되면 결국에는 나와 그 베리파이어 간의 관계입니다. 그 사이에는 사실 중앙화된 주체가 끼어들 여지가 없죠. 네,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프레젠테이션 혹은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데 그 VC를 제가 발급을 받으면은 그 VC 안에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걸 이제 Verifiable Claim이라고 하는데 그 속성 값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일부 값만 던져줄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.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. 그리고 이 프리디케이트는 뭐냐면은 아까 좀 더 이제 셀렉티브 디스클로저를 하도록 하는 요인인데요. 뭐냐면은 나는 18세 이상이다 라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이제 사실 클레임이라기보다는 거기서 파생된 정보거든요. 그런 것들을 던져줄 수 있는 것도 역시 탈중앙화된 요인입니다. 그리고 Verifiable Credential도 PII랑은 다르게 검증할 수 있는 정보로서는 나만이 소유하고 있는 게 맞고요.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그 VC들을 바탕으로 또 다른 크리덴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걸 이제 Derived Credential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탈중앙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내가 발급받은 VC를 누구에게 검증을 받았다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.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탈중앙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고 좀 복잡한 체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, 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건 물론 지금까지입니다. 앞으로 또 다른 이제 방식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.
우선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DID를 레저 베이스드 DID라고 합니다.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아직까지 좀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좀 센트럴라이즈드 된 형태, 큰 틀에서 보면 센트럴라이즈드 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한 업체가 플랫폼을 만듭니다.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슈어와 베리파이어들을 막 모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얼라이언스 모델로 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소버린 같은 경우에도 스튜어드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서 그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. 폐쇄적이지만 그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, 국내에서도 뭐 얼라이언스니 컨소시엄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뭐 합종연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저 베이스드고 그런 인터오퍼러빌리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이 센트럴라이즈드 된 형식의 얼라이언스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홀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이런 것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것으로서 지금 DIF에서 유니버설 리졸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각각의 센트럴라이즈드 된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 근데 요것들을 다 연결함으로써 전체적인 큰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. 여기까지가 이제 레저 베이스드 DID에 대한 내용이고, 나중에는 궁극적일지 아니면은 뭐 그냥 지금 이제 개념상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완전 P2P로 넘어가는 단계로 올 것이고, 그걸 이제 피어 DID라고 합니다. 이건 오프레저 방식이에요. 그래서 이 방식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궁극적 의미의 SSI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원 정보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WEF에서는 그 신원의 속성을 태생적 속성, 그리고 이제 부여된 속성, 그리고 축적된 속성,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. 태생적 속성이라고 하면 이제 생일, 뭐 성별, 혈연 등과 같이 이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게 되는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태생적 속성이라고 하고요. 또 부여된 속성은 어떤 중앙화된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속성입니다. 그래서 뭐 국적이나 학이나 재적, 면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. 또 축적된 속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행위들이 그 축적이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말합니다. 그래서 그것들은 뭐 신용이 있을 수 있겠고, 평판, 뭐 병력, 그다음에 개인 생성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한편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신원의 속성은 사실 아직까지는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부여된 속성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태생적 속성과 부여된 속성을 좀 합쳐서 주민등록번호라는 것들을 만들고, 또 가족관계 증명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고, 이런 식으로 부여된 속성을 조금 확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축적된 속성과 부여된 속성을 서로 이제 융합시켜서 신용 등급이라든지 뭐 경력 증명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탈중앙 신원 인증이라는 게 이제 개념적으로 신원 증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보더리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, 사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물론 다뤄져야 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속성들을 살펴볼 때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태생적 속성은 앞으로도 사실 이제 개인이 주장하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힘들 수도 있는데, 이 축적된 속성은 앞으로 적절한 조치만 취해지면은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루트 오브 트러스트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이고요.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궁극적 의미로서의 그 SSI를 보면 우리가 이제 DID를
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이제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축적된 속성을 기반으로 한 그것과 이제 DID가 융합이 됐을 때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축적된 속성에 대한 권위 부여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네이티브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,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점차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축적해가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보하다 보면 이 디지털 풋프린트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신뢰 부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적절한 사례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. 얼마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에서의 활동 여부를 확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말로 뭐 이렇게 내가 뭐 종교가 어떻다, 평화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인 게임을 접속을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판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. 또 이제 개인이 생성한 뭐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의료 정보, 그냥 내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막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어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이슈어가 없는 개념이잖아요. 누군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런 종류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주체가 홀더가 곧 이슈어가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이 SSI 모델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, 또 이 디지털 풋프린트를 어떻게 좀 더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DID가 또 궁극적 의미의 그 SSI로서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에버님의 티모티 러프라는 사람이 이 SSI에 대해서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본 내용 중에 그 폴더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를 바인딩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DID에서 해결해 주는 기술은 없나요?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DID에서는 아까 있었던 그 프로토콜 있지 않습니까? 뭐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만 하는 거고, 실제로 DID와 그 사람을 연결하는 거는 오프체인의 영역이거든요. 디지털 영역과는 좀 단절된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딱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 공개 인증서 같은 거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처음에 그 DID를 한 번 검증하는, 그러니까 오덴티케이션을 하는 그 한 번의 과정은,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초 한 번? 네, 최초 한 번.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이슈어가 난 그거 못 믿겠는데 라고 하면 또 해야 될 수도 있겠죠. 네.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. 네. 이제 WC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냥 상상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네. 그 중에서 이제 이슈어랑 베리파이어가 서로는 몰라야 되는 관계다라는 그런 듯한 내용이 있었어요. 네. 베리파이어가 직접적으로 이슈어에 대해서 뭔가 거래가 있거나 뭐 그쪽이 직접적인 검증을 하는 건 아닌 거죠. 그런데 네. 베리파이어가 홀더한테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VC를 제출하시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. 네,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렇게 그러니까 DID나 VC 모델은 사실 큰 틀에서의 방식만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.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각각의 플랫폼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베리파이어가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뭐 한국은행에서 발급한 것만 받을래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연관된 질문일 수 있는데, 뭐 예를 들어서 나이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 홀더가 가진 age라는 식별자의 값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지, 그러니까 그런 스키마에 대한 표준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.
네. 그런 기본적인 네. 뭐 이슈어가 또 추가적으로 만든 클레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. 기본적인 스키마에 대한 표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하기는 디글이라든가 네.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디서 그게 이제 필요는 한데요. 아직까지 그게 정립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플랫폼별로 뭐 어떤 데는 섹스라고 하고 어떤 데는 젠더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좀 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직 정립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네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